Alright, go ahead. Yeah, please, Dr. Lee, 은수 Lee. 네, 윤하수 박사님.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수입니다. 지금 뉴저지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서플라이 체인 물류 그리고 항만 관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뉴저지 시티 유니버시티에 조인한 지 1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아직 그 대학교에서 뭘 전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공이 좀 브로드한데요. 학부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프로덕션 매니지먼트를 MBA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노스다코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오면서는 산업공학 경영이죠. 그쪽을 석사를 다시 했고, 박사에서는 트랜스포테이션 로지스틱스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으로는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NJCU에는 뉴저지 시티 유니버시티, 네. 그리고 여기가 비즈니스쿨인가요? 경영대? 예, 경영대입니다. 경영대면은 뭐죠? 스쿨 오브 비즈니스? 스쿨 오브 비즈니스. 오케이. 에서 가르치시는 어떤 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시는지 잠깐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NJCU에 조인하기 전에는 노스다코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UGPTI라고 교통연구원이 있어요. 교통연구원에서는 트랜스포테이션 모델링하고 플래닝 쪽을 했었는데, 주로 애그리컬처럴 로지스틱스를 하고 에너지 로지스틱스를 서포트하는 과정에서 트랜스포테이션이 어떻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기 와서는 사실은 공대는 아닌데 스쿨 오브 비즈니스에 있는데,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로지스틱스하고 그다음에 항만 관리, 이게 항만 관리는 뭐 해양 항만 뭐 그런 운항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뭐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면 항만 자체가 중간에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 주는 게이트웨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국제 물류에서 지금 컨테이너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컨테이너가 이제 효율성이랑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이 많이 쓰이는데, 그 이제 여러 모드를 겹치는 게 인터모럴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을 인터모럴 트랜스포테이션으로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책을 쓴 것도 그래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for Intermodal Transportation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대에서 이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리고 각 글로벌 공급망은 노드, 로케이션이 있고, 로케이션을 연결해주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그 안에서 트랜스포테이션, 뭐 비클이 되든 뭐 트레인이 되든 비행기가 되든 움직여서 연결해주는 고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몇 가지, 대충 어떤 게 코어 과목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왜냐면 그쪽 공급망 쪽에서 필요한 좀 핵심적인 코어 과목들이 있을 텐데, 한 3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3가지로 좀 줄이기는 힘든데, 제가 서플라이 체인 학부하고 MBA 과정이 또 있거든요. 2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디파트먼트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 디파트먼트 내에 2개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가르치는 걸 3개로 줄이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마음대로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은 이제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공급망 물류를 관리한다는 거는 운영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에서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디서플린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나온 거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매뉴팩처링이 있고, 창고 관리가 있고,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가 있고, 그 안에 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관리가 있고, 그 안에 또 팔리시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포커싱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인트로 서플라이 체인을 가르치고요. 서플라이 체인 개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앤 오퍼레이션스 어떻게 같이 연결되는가를 가르치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니까 서플라이 체인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MBA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애널리틱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트 매니지먼트도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모럴 트랜스포테이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뭘 많이 하시는데 네. 잘 이게 이해가 안 말하지는 갔죠. 않습니다. 그냥 네. 뭔가 물류의 흐름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관리 뭐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테크니컬 웨비나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주얼리 좀 보여주면은 좀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 형이 상대를 나왔어요. 무역학과. 근데 요즘도 무역학과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무역학과가 이름이 바뀌었나요? 요즘은 한국은 아직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학과가 있고 네. 미국에서는 사라졌고 서플라이 체인에 다 흡수됐습니다. 네. 또 큰 개념이네요. 서플라이 체인 이제. 예. 그래서 사실은 서플라이 체인이 물류는 아니에요. 근데 물류가 이제 오퍼레이션에 포커스 두고 있으면 서플라이 체인은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스마트폰을 사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사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이제 홀세일로 오고 리테일로 오고 이제 사셨을 텐데, 아니면은 다이렉트로 공장에서 사셨던가, 아니면 공장은 또 그 여러 가지 부품을 또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플라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플라이어와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코비드 때는 이제 그 서플라이어 그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공급망이 사실은 붕괴됐다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관계가 좋아야지 다른 경쟁자보다 나한테 우선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원활하게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코비드 때 상당히 힘들었었고 지금 100% 리커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레슨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 같아요. 너무 최적화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최적화가 좋죠.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전체 시스템에서는 나는 최적화했는데 전체 시스템이 최적화가 안 됐어요. 근데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한다는 얘기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경쟁 관계에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화한다는 얘기는 고문줄을 팽팽하게 당겼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느슨했다, 팽팽했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요즘 어떻게 표현하냐면 inefficiency의 efficiency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inefficiency가 일어나면 다른 누군가는 그 inefficiency로 인해서 수익을 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잘 못해.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요. 얘네 잘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고용해야 돼. 그럼 고용이 창출이 되죠. 그러면서 경제가 더 돌아가죠.